당신 정말 이기적이야. 자기 생각밖에 안 하잖아. 당신이 뭔데 모든 걸 혼자 결정하는 거야? 이기적이라고? 그럼 넌 어때? 하루 종일 불평만 하면서 내가 이 가족을 책임지고 있다는 걸 생각이나 해본 적 있어? 가족을 책임진다고? 구세주인 척하지 마. 나를 아내로 생각한 적은 있어? 아니면 당신 어머니를 돌보는 가사도우미로만 본 거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평범해 보이는 가족 속에서 벌어진 예기치 못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해 걸어온 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아내와의 갈등, 충격적인 순간, 그리고 사랑으로 극복하려는 우리의 노력.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훈입니다. 올해 42살이고 대한민국 인천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아내 은지, 그리고 두 자녀 아들 14살, 과민서 10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화로운 가정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가족 내부에는 쉽게 말할 수 없는 긴장이 쌓여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작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복잡한 도심에서 조금 떨어져 있지만 매일의 생활은 여전히 분주합니다. 아내 은지는 전형적인 한국 여성으로 가정을 돌보는 데 있어 늘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은지는 원래 유치원 교사로 일했지만 결혼 후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녀의 이런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의 가족 생활은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제 하루는 보통 일은 새벽에 시작됩니다. 아침 5시에 알람이 울리면 조용히 일어나 식구들을 깨우지 않으려 발소리를 죽이며 주방으로 갑니다. 아침 식사는 간단합니다. 전날 남은 밥과 김치, 그리고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6시쯤 집을 나서 908번 버스를 타고 남동공단에 있는 회사로 향합니다. 저는 공장에서 기술 부서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매우 까다롭고 높은 기대를 가진 상사들과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직원들 사이에서 항상 긴장감이 감돌죠. 게다가 잦은 야근과 끊임없는 회의까지 겹치면서 집에 돌아오는 길의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이 모든 노력은 가족을 위한 거야. 아내 은지의 하루도 만만치 않습니다. 은지는 집안일과 아이들 돌보는 일 외에도 저희 어머니를 보살피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제주도에서 살다가 허리 통증이 심해져 저희 집으로 오셨는데 은지에게는 큰 책임감이 추가된 셈입니다. 어머니는 집안일에 대해 종종 잔소리를 하거나 아이들 교육 방식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곤 합니다. 저는 은지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알지만 그녀가 이런 감정을 누군가와 나눌 기회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가 늦게 퇴근하면 저녁 식탁 위에는 이미 식은 음식들이 놓여 있습니다. 은지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보이려 하지만 피로와 스트레스가 묻어나는 눈빛은 감출 수 없습니다. 아이들도 예전처럼 저와 이야기하거나 웃으며 다가오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하늘은 사춘기에 접어들어 방에 틀어박혀 이어폰을 끼고 자신만의 세상에 빠져 있고 민서는 여전히 저와 놀고 싶어 하지만 바쁜 아빠 때문에 실망한 표정을 짓곤 합니다. 그날은 3월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바람이 조금 차갑긴 했지만 봄 기운이 느껴지는 날이었죠. 회사에서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집에 돌아오며 따뜻한 가족 저녁 식사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들어선 순간 예상치 못한 광경에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아내 은지가 주방 식탁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천장에 달린 노란빛 조명이 그녀의 얼굴을 비치며 피로에 찌든 모습과 붉어진 눈가를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차가운 음식들만 남아 있었고 거실에서는 TV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식탁 위에 놓인 그녀의 손은 힘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깊은 한숨을 내쉬며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 더 이상은 모르겠어. 내가 이 상황을 계속 견딜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
그 말이 제 마음에 강하게 와닿았습니다. 집안일을 혼자 다 하고 아이들 돌보고 게다가 제주도에서 올라오신 어머님까지 챙기는 게 이제는 너무 버거워. 나도 사람인데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 은지의 말을 듣고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허리 통증 때문에 제주도에서 올라오신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를 모시는 것은 저희 부부가 함께 결정한 일이었지만 은지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은지의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지난주에 민서가 학교에서 준비물 챙기는 걸 깜빡했길래 내가 서둘러 챙겨주느라 시간을 다 보냈어. 그런데 집에 와 보니 어머님께서 김치가 너무 짜다고 한숨을 푹 쉬시는 거야. 내가 이걸 다 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 이야기를 듣고 저는 민서가 아침에 유난히 기운 없어 보였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출근하느라 급해서 이유를 묻지 못했었습니다. 은지는 또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늘은 요즘 내가 말만 하면 방으로 들어가 버려. 지난번에 시험 공부하라고 했더니 엄마는 공부 안 했으니까 날 이해 못하잖아 라고 소리치더라고. 그 말을 듣는데 정말 가슴이 아팠어. 하늘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우리 사이가 멀어진 건 알고 있었지만 그 정도로 강한 반응을 보였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 자꾸 나한테 내가 김치찌개를 이렇게 끓이면 제주에서는 절대 안 먹는다고 말씀하실 때마다 마음이 무너져. 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은지의 목소리에서 묻어나는 피로와 좌절이 너무나도 생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지훈, 내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위해 이렇게 사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나도 좀 쉬고 싶어.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은지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그녀의 이러한 고백은 제게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은지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과정에서 아내가 감정적으로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알지 못한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어머니를 다시 제주도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평소 제주의 삶을 그리워하셨고 요양하면서 친한 이웃들과 지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침 일찍 은지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저는 어머니의 방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오늘 오후에 제주로 다시 내려가시는 게 어떨까요? 거기서 지내시면 몸도 편하실 것 같고 친구분들도 자주 뵐 수 있으실 거예요. 어머니는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물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여기 있으면 집안의 짐이 되는 것 같니?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제주에서 더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지. 하지만 내 아내와 상의는 했니? 저는 어머니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은지도 이해할 거예요. 오후가 되어 어머니를 공항으로 모시고 간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지가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지훈, 어머니 어디 계셔? 모셔다 드렸어. 제주도로 돌아가시면 더 편하실 것 같아서. 은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당신 혼자 그런 결정을 한 거야. 은지, 이건 우리가 모두를 위해 내린 결정이야. 당신도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 좋을 것 같아서. 내 스트레스를 덜어준다고? 그래서 당신 혼자 결정한 거야. 은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은 내가 어머니를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면 내가 그냥 어머니를 밀어내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야. 단지 당신이 많이 지쳐 보였으니까. 지훈,
당신이 정말 내 생각을 했다면 최소한 나한테 한마디는 했어야지. 나는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싶었던 게 아니야. 그저 모든 사람이 함께 책임을 나누길 바랐던 거라고. 내가 잘못 생각했어, 은지. 하지만 당신은 늘 그래. 항상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론 내리잖아. 그게 우리 가정을 더 힘들게 만드는 거야. 저는 은지의 말을 듣고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맞았습니다. 저는 너무 서두른 나머지 은지와 상의하는 것을 잊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녁, 하늘과 민서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민서가 물었습니다. 아빠, 할머니 어디 가셨어요? 제주도로 가셨어. 거기서 더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야. 하늘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화난 것 같은데 무슨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어른들끼리 얘기할 일이야. 민서는 눈물이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랑 안 사시면 너무 슬플 거예요. 저는 아이들을 달래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정말로 모든 걸 제대로 판단했는지 아니면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초래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은지와 다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은지, 내가 잘못 생각했어. 어머니를 제주도로 모시는 건 우리의 결정이어야 했는데 혼자 결정해서 미안해. 지훈, 나는 당신이 내 마음을 더 이해해 주길 바랐어. 우리는 부부잖아. 모든 걸 혼자 떠안으려 하지 말고 함께 결정해야 하는 거 아니야? 맞아. 내 말이 맞아. 앞으로는 어떤 일이든 당신과 상의할게. 은지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지훈, 우리가 이렇게 계속 대화할 수 있다면 분명히 더 나아질 거야. 하지만 제발 이번 일을 교훈 삼아줘. 이번 갈등은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교훈을 남겼습니다. 부부간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작은 결정이라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가족의 앞날에는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금요일 밤, 시계는 이미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은지가 이 시간에 집에 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습니다. 저녁에 동료들과 식사를 한다며 나갔던 그녀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저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민서는 이미 잠들어 있었지만 하늘은 자신의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하늘아, 엄마한테 전화해봤어? 하늘은 살짝 당황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아빠. 엄마가 오늘 늦는다고 했어요. 아마 일이 많으신가 봐요. 그의 목소리에서 뭔가 숨기는 듯한 기색을 느꼈습니다. 정확히 뭐라고 하셨어? 엄마가 늦는다고만 하셨어. 하늘은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그냥 저녁에 늦을 거라고만 하셨어요. 저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은지가 저녁 늦게까지 외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게다가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은 더욱 이상했습니다. 하늘아, 혹시 엄마가 누구랑 만나는지 말한 적 있어? 하늘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동료분들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불안함이 가슴을 짓누르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키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도심의 거리들은 금요일 밤답게 여전히 북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은지가 자주 가던 장소들을 떠올리며 차를 몰았습니다. 그녀가 동료들과 갈 만한 레스토랑, 카페, 그리고 근처의 몇몇 장소를 돌며 그녀의 차를 찾아보았습니다. 30분 정도 헤맸을 때 강남의 한 카페 근처에 주차된 그녀의 차를 발견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차를 세우고 조용히 카페 근처로 걸어갔습니다. 카페의 창문 너머로 은지가 앉아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한 남자와 함께 앉아 있었고 두 사람은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단순한 동료 관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은지의 표정은 제가 집에서 본 피곤하고 지친 얼굴이 아니라 편안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순간 그 자리에 들어가 그녀를 부르고 싶었지만 이성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대신 밖에서 한참을 기다리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은지가 집으로 돌아온 시간은 자정이 가까운 시각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거실 소파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지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은지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평정심을 되찾은 듯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동료들이랑 저녁 먹고 왔어. 왜 그래? 동료랑 저녁이라면서? 강남 카페에서 본 건 뭐야? 내가 누구랑 있었는지 다 봤어.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은지는 당황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지훈, 그건 그냥 회사 일 얘기하려고 만난 거야. 오해하지 마. 회사 일이면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왜 전화도 안 받았어? 저는 점점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은지는 제 말을 끊으며 말했습니다. 난 그저 누군가랑 얘기하고 싶었을 뿐이야. 당신은 늘 바쁘고 나한테 신경 쓸 여유가 없잖아. 그날 밤 우리 사이의 대화는 해결되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은지의 말은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정말 저를 피하려는 걸까요? 혼자 남은 거실에서 저는 한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은지가 동료와 업무 얘기를 하러 나간다는 말을 듣고 그녀를 몰래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집에서 나간 뒤 일정한 거리를 두고 차로 따라갔습니다. 그녀는 한 고급스러운 레스토랑 앞에 차를 세웠고 제가 조금 떨어진 곳에 주차하고 지켜보는 사이 그녀는 한 남성과 만나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한참 동안 망설이다가 레스토랑 가까이 다가가 내부를 엿볼 수 있는 창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은지는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그 맞은편에는 며칠 전 강남 카페에서 본 그 남자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깊은 대화를 나누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의 표정과 몸짓은 단순한 업무 얘기를 나누는 동료 관계로 보기에는 너무 가까워 보였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계속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정말 사실일까? 그녀는 정말 이런 행동을 할 사람이 맞을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슬픔이 뒤섞인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은지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녀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생각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를 직접 마주하고 따질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것이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까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핸드폰을 꺼내 메시지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감정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스스로 상황을 돌아보고 생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은지, 요즘 당신이 많이 힘들어 보이는 것 같아. 우리 사이에 무언가 잘못된 점이 있다면 솔직히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난 당신을 이해하고 싶고 우리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혼자서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내게 말해줘. 메시지를 보낸 후 저는 한동안 아무 대답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이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알 수 없었기에 저는 그저 조용히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그녀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지훈, 미안해. 요즘 너무 많은 일이 겹쳐서 나도 혼란스러워. 너와 얘기하고 싶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우리 시간을 좀 내서 얘기할 수 있을까? 그 답장을 읽는 순간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은지가 대화를 시작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한 줄기 희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은지와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와의 대화를 통해 우리가 놓쳤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동안 집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은지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고 저 또한 그녀와 대화할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서로를 피하려는 듯 집안의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지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은지가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은지,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은지는 잠시 손을 멈추고 저를 쳐다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앉아서 얘기하자. 우리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은지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깊은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 내가 솔직히 말할게. 요즘 나 너무 외로워. 당신은 늘 일에만 집중하고 우리 가족은 뒷전이 된 것 같아. 난 당신에게 의지하고 싶었지만 점점 더 멀어진 느낌이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내가 배신하려던 건 아니야.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어. 하지만 나도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털어놓고 싶었어. 그 사람은 그냥 얘기를 들어주는 존재였을 뿐이야. 나한테 필요한 건 그저 대화 상대였어. 그녀의 말은 제 마음을 찢어놓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가 얼마나 그녀를 외롭게 만들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하며 그녀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은지, 내가 정말 미안해. 그동안 당신이 이렇게 힘들어했는데도 내가 알아채지 못했어. 나는 그냥 우리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게 아니었지. 내가 당신을 외롭게 만들었어. 은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지훈, 난 당신이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걸 알아. 하지만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건 당신의 시간과 관심이야. 아이들도 당신을 필요로 해. 나는 그냥 우리가 다시 서로를 이해하고 가까워지길 바랄 뿐이야. 그날 밤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제 행동과 선택이 가족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은지에게 말했습니다. 은지,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해. 나 이번 주에 휴가를 낼게. 그리고 그 시간을 우리 가족과 함께 보내면서 다시 시작해보자. 우리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 은지는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준다면 고마워, 지훈. 우리도 당신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 저는 결국 회사에 휴가를 요청했습니다. 2주 동안 일은 뒤로 하고 오롯이 가족에게 집중하기로 한 것입니다. 지난 몇 주간 있었던 일들이 저와 은지, 그리고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할수록 이번 휴가가 단순한 쉼이 아니라 가족의 균열을 메우기 위한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휴가 첫날, 저는 은지와의 대화를 먼저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간 동안 우리는 주방 식탁에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은지, 나 이번 휴가 동안 정말 우리가 다시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어. 그동안 너무 미안했어. 은지는 조용히 제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여전히 희망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지훈, 나도 우리가 더 나아질 수 있게 바라고 있어. 하지만 이건 그냥 한순간의 약속으로는 안 될 거야. 우리 둘 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해. 그 말은 제게 부담처럼 느껴지기도 했지만 동시에 저를 다잡아주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알겠어. 나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할게. 우리 아이들과 너를 위해서라도. 은지와의 대화를 통해 희망의 실마리를 잡은 뒤 저는 아이들에게도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로 했습니다. 하늘과 민서에게 다가가기 위해 저는 작은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하늘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하늘아, 오늘 학교에서 어땠어? 처음에는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던 하늘도 제가 계속 관심을 보이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았어요. 근데 수학 숙제가 좀 어려웠어요. 그럼 오늘 저녁 먹고 나서 아빠랑 같이 풀어볼까? 정말요? 아빠가 수학도 알아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아빠도 한때는 꽤 잘했거든. 그날 저녁 하늘과 함께 숙제를 풀며 우리는 오랜만에 웃음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민서와는 조금 더 활동적인 방법으로 다가갔습니다. 주말에는 근처 공원에 가서 함께 축구를 했습니다. 아빠, 공 잘 찬다. 근데 나한테는 안 들거려. 그건 두고 봐야 알겠지. 그렇게 서로 공을 주고받으며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휴가 중반쯤 저는 은지와 함께 간단한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가까운 곳이었지만 우리 가족이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우리는 바다 근처 작은 펜션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저녁 식사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은지는 주방에서 하늘과 민서에게 요리를 가르쳤고 저는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웃었습니다. 지훈, 그냥 보기만 할 거야. 여기 와서 감자 좀 깎아줘. 알겠어. 명령하시는 대로. 그날 밤 우리는 바다를 보며 함께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빠, 우리 다음에도 이런 여행 또 갈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모두 시간이 맞으면 언제든지 가자. 휴가가 끝날 무렵 은지는 한밤중 거실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지훈, 우리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아.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하지만 우리 함께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야. 은지는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 함께 다시 시작하자. 이 2주간은 우리 가족에게 작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비록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앞으로도 이런 노력을 계속할 수 있을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사랑했고 그 사랑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버티게 할 힘이었습니다. 지훈, 우리가 정말 해낼 수 있을까? 은지, 우리가 함께라면 분명히 할 수 있을 거야.